예, 예, 오늘은 2023년 2월 6일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이제 1월 15일 음력으로 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곡백과에 오곡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물 반찬을 두루두루 먹어서 어, 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보름이 오면은 또 그 달집을 지어서 정월 대보름 또 놀이를 했던 제가 어린 경남 창녕 고향 개파리라는 곳에서 어릴 때 보았던 그런 향취가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동네는 특히 우리 집은 동네에 중앙에 있어서 백꽃마당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기동댁인데 귀동댁인데 특히 이제 우리 집 앞에 백꽃마당이 이제 컸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기에 많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볏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두고 또 비료도 공급도 하고 했던 아주 왁자지껄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정말로 정월 대보름 달이 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옛날을 항상 생각을 해보면서 세월이 흐름에는 또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옛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서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너무 궁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또 요즘 서민들이 매우 어려운 이런 시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생활인으로서 자기 노력을 경주해서 남에게 얻어먹는다든지 남에게 빚을 진다든지 특히 온갖 가진 것들이 하는 그 행포에 맞서서 우리가 채통을 지키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한국문명학술은 257번째 강의로서 첫 번째 강의인데요. 실존주의는 보살사상이다. 또 불교는 보살사상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불교는 보살사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관계라는 것은 즉 실존주의와 보살사상에서 말하는 이 관계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매우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이 뭐냐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독일 통일
연구소장이신 우리 그 조승복 선생님의 책을 제가 몽땅 다 샀는데요. 이 내용을 두루두루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또 특히 지식과 학문을 옛날에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나 학자들처럼 책만 읽고 기둥뿌리가 섞고 있는 줄 모르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결국은 조선이 망하는 꼴을, 나라가 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는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섭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이신 성취 예측 모형에 의해서 과거에 우리의 그 인물 댐댐이를 신은스판에 기초해서 보던 것을 성취 예측 모형에 맞추어서 새롭고 아주 인사조직에 부합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인사조직 연구소를 만들어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은스판에 대해서 몸 풍모가 그럴듯하고 또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잘 쓰고 문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것을 신은스판이라고 했죠. 과거에 우리 동양에서는 인물 댐댐이를 거기에 맞춰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속았다는 것이죠. 누구인데 속았느냐? 우리가 국민의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제외시키고요. 그 사람들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의 개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가지고 나경원이 김기현이 장제원이 꽉 찼습니다. 그 원희룡이 오세훈이 황교안이 등등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 그런 당에 붙어 가지고 나라의 이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가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분야 진영이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을 비롯해서 특히 이낙연이, 그 다음에 정세균이, 그 다음에 박지원이 이러한 3대 패밀리를 호남의 최고의 그 자리에까지 올려주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하면서도 한국을 진보 개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를 거들렸던 우리가 이명박이라든지 그 박근혜 같은 그런 사람을 다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그런 꼴을 마련하고 말았습니다. 적폐 세력을 다 풀어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실존주의는 무엇이고 이 보살사상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보살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은 이 보살사상은 언제 이제 태동하게 됐느냐 하면은 태고사에 이제 일어난 문해사조인 것이죠. 그러면 보살사상이 왜 일어났느냐? 예전에 태고사에서는 하늘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태양 숭배 사상을 하고 제사의식을 가지는 그런 정령신앙이 매우 많이 대두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지 화산폭발, 지진해일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 결과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을 달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신공에 살아있는 사람을 그 죽여가지고 하늘에 바친다든지 또 어마무시한 이런 그 살생을 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문화가 태도되면서 이 보살 사상이 그 태어났는데, 이 하나의 문해사 사조의 하나의 부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말하면 사상혁명, 문해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본연의 철학과 사상과 본질을 본성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철학이 대두됐는데,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이 대두되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체를 사랑하고 우주만상을 파악해가는 이해하는 그런 철학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살사상인데, 이 보살사상은 바로 산스크리트 보디사토바에서 온 말이고 이를 한자로 엄차하면 보리살타가 되는데, 그 보리살타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사상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